에서 이제 덕성과 강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덕성과 강점은 성격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라기보다는 긍정 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그 인간의 강점을 활용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러면 우리의 강점이라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검사를 만든 거죠. 심리 검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비하라는 검사고, 이 비하를 통해서 개인의 덕성과 강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 비하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강점이 6개의 덕성과 24개의 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그 4장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점과 덕성에 대한 이해, 그래서 강점의 종류와 분류 체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모든 거를 다 다루지는 않고 크게 한 2가지 정도, 6개 덕성 중에 지혜와 지식과 관련되는 덕성, 그 다음에 인간애와 관련되는 덕성, 이렇게 크게 2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수업의 목표는 뭐 매번 강조하지만 이 비하 검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그 학업 성찰 노트의 학습 성찰 노트의 과제는 비하 검사를 해서 상위 5개, 자신의 강점 상위 5개를 나열하고 간단하게 느낀 점을 쓰는 거를 그 학습 성찰 노트의 과제로 제시를 할 건데, 비하를 해보고 당연히 자신의 강점과 덕성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더 나가서 이것도 뭐 매번 제가 강조하는 거죠. 좋은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듣고 좋은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발견된 강점 중에 뭐 그 셀리그만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스트렝스라 그래서 대표 강점 맨 위에 나오는 거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한 상위 5개 정도 중에 어떤 거라도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제로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자신의 강점을 좀 살펴보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자라는 게 아주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고, 교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여러 가지 강점, 인간이라면 누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대학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했을 때도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신통하게도 기특하게도 자존감이 낮은 거를 알고 자존감을 좀 높여보겠다고 상담이 오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학교 상담센터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담 작업을 하면서 장점이 뭐가 있냐고 좀 물어보면 보통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장점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정말 그런가? 그렇죠? 그게 정말 합리적이고 맞는 생각인가?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고, 다만 사람마다 다르겠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누구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누구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이런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고는 누구나 다 강점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런 강점들은, 이런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들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더라.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파악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께서 얘기를 한 거죠. 긍정심리학을 창시하고 그 긍정심리학 분야를 연구해 나가면서 이 자신의 강점, 여기 대표 강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시그니처 스트렝스라는 건데, 이 대표 강점을 삶에서 많이 활용할수록 활기차고 진정한 자기가 표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렇죠? 우리 뭐 그 서점에 가보면 심리학 그 코너에 보면
뭐 진정 나답게 살기, 뭐 진정한 내가 되는 법, 뭐 이런 책들이 많은데 심리학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정말 너답게 살았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가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너답게 살 때 행복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죠.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할 때 정말 나답게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게 행복한 삶을,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성격, 성품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개발하는 거는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못하는 거를 고치면 행복하게 되거나 건강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 심리학, 긍정심리학이 나오기 이전의 심리학에서 얘기했던 거고,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게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강점과 덕성에 대한 이해를 좀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덕성과 강점이라는 얘기는 긍정심리학에서 이제 하는 얘기라고 앞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그러면 긍정심리학이 나오기 이전의 심리학은 어땠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간의 강점에 대해서 이토록 긍정심리학이 강조하는가? 이전의 심리학은, 원래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거나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심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인류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중에 특출난 사람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천재라던가 수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빨리 발굴해서 그들의 천재성과 수재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이것도 심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전의 심리학에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신병리가 뭐 최근에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한 10%, 15%, 유병률 같은 걸 보면은 그럴 텐데, 뭐 많아야 20%. 그러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이 뭘 할 수 있는가? 그게 일반 사람들의 성장과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게 심리학의 역할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긍정심리학 이전의 심리학은 대부분 이 첫 번째만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정신병리나 심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만 노력을 하고, 이 두 가지는 등한시했어요. 그 이유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쫓다 보니까 그런 거죠. 많은 국가들이, 정부기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심리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사회가 피폐해지고 고아도 많아지고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 국민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신장애를 치료하는데 훨씬 더 많은 펀딩, 돈을 줬겠죠, 연구비를.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쏠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그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가 1997년인가? 뭐 그런데 본인이 미국 심리학회장이 되면서 이런 기존의 심리학의 사명은 이런 세 가지였고, 우리가 그동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을 파지티브 사이콜러지, 긍정심리학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심리학이 시작이 된 거고, 이후에 그 긍정심리학이 이제 출범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될 때, 참 미국이 이런 점을 보면은 세계 최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돈 많은 사업가들이 연구비를 지원해요. 굉장히 큰 돈을 지원해줘서 펀딩을 해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인간의 강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 세계를 다 조사한 거죠. 우리 그 성격 5요인 얘기할 때도 뭐 흑인, 백인, 황인종, 뭐 미국, 한국,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라도 그런 성격 5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인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이거를 다 문헌조사, 뭐 실제 답사, 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분류를 해낸 거죠. 그게 이제 비하 분류 체계라는 거예요. 비하 분류 체계라는 거고,
이 비아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후에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무료로 자신의 강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비아 캐릭터라는 거고, 이게 뭐 비아라는 게 버처 인 액션이라는 건데, 이전에는 우리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라는 정신장애를 분류하고 진단 기준을 만들고 이런 진단 분류 체계는 있었는데,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인 거죠. 정신장애가 아니라 인간의 강점 덕성을 분류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 사업가들의 그 경제적 그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들어가 보면 이 홈페이지 밑에 지금 써놨는데 biacharacter.org라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영문으로 나오지만 맨 위에 이 좌측 상단 여기에 보면 랭귀지라는 게 있고, 그거를 클릭하면 전 세계 언어로 다 해볼 수 있어요. 한국어 선택하면 사이트가 다 한국어로 바뀌어가지고 한국말로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꼭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분류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 그 마틴 셀리그만과 그다음에 이 피터슨이라는 사람도 긍정심리학을 함께 연구한 굉장히 유명한 긍정심리학자인데, 같이 연구를 해서 비아 분류 체계를 만들고, 중요한 거는 이런 장점들을 일상에서 잘 활용하면 자기 실현을 하고 삶을 의미 있게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성격 강점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리고 체계화했다. 비아라는 걸로. 그리고 이거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인류적인 보편성,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강점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강점들이 행복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 행복에 많이 공헌되는 것들을 찾아냈을 거고,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가능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고려했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반대 개념이 존재하는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측정 가능한지,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개념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측정을 해야 정상인지 뛰어난 건지 부족한 건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뛰어난 사람은 그것을 더 활용하게 하고 부족한 사람은 보충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측정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측정 가능성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특수성, 모범의 존재, 결핍자의 존재, 풍습이나 제도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6개의 핵심 덕성, 그렇죠? 6개 밑에 24개의 이 긍정적 특성으로, 강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비하 검사를 해보면 24개가 나와요. 24개. 이건 아까 보편성이 있다 그랬잖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강점의 순서가 다르겠죠. 그래서 핵심 덕성은 인류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생존에 필요한 주요 과제 해결 능력으로 진화 과정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위치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인간이 보여주고 있는 많은 행동들은 무슨 뭐 고등의 인지 기능을 이용해서, 그렇죠? 뭐 그랬을 거다라고 믿고 싶으나, 대부분은 진화론에 입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냐?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6개의 덕성과 24개의 강점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 과정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체득하게 됐다라는 거죠. 유리한 것들만 남았다라는 얘기인 거고, 핵심 덕성, 아까 이게 핵심 덕성 6개인데 6개는 각각의 3개나 5개의 하위 강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개인은 여러 개의 강점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표 강점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평가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비아라는 거고, biacharacter.org에 들어가면 다 해볼 수 있습니다. 6개의 지금 덕성으로 돼 있지만, 또 심리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보는 작업 24개를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보니까 이렇게 5개로 묶이더라. 그러니까 강점, 인간의 강점이라는 거 24개는 인지적인 강점, 정서적인 강점, 능동적 강점, 대인간 강점, 초월적 강점, 이렇게 묶여지더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6개로 만들었지만.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비하에 대해서 일단 6개가 지혜와 지식 덕성, 그 다음에 인간의 덕성, 용기 덕성, 정의 덕성, 절제 덕성,
초월성 이렇게 6개고 각각의 덕성 아래 3개에서 5개까지의 강점이 있다고 그렇게 앞서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지혜와 지식 덕성이에요. 당연히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들과 관련이 되는 인지적인 강점들이다. 그래서 그 5개가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그다음에 지혜 내지는 통찰 이렇게 5개를 지혜와 지식의 덕성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하를 해보니까 이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있는 학생들도 있겠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창의성을 얘기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새롭고 기발한 방식으로 생산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이고 예술적인 것도 창의성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렇죠? 예술작품 새로 만들어내는 것. 또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두 번째는 호기심. 일어나는 모든 경험에 대한 흥미를 가지는 능력. 약간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격 오요인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모든 경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능력. 그렇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나 화제를 찾아내는 것. 탐구하기와 발견하기. 그렇죠? 뭔가 궁금해야 알아보고 싶어야 그거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알아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궁금해봐야 거기 가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호기심이라는 거고 호기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정의 정서인 불안과는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어도 잘 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 그 불안은 누구나 있는데 낯선 곳에 처음 가면 누군들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더 발현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세 번째 얘기하는 개방성은 그 성격 오요인에서 얘기하는 개방성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영어 표현도 완전히 다른데 이 비하에서 얘기하는 개방성은 오픈마인디드예요. 오픈마인드 됐다라는 얘기 우리 평소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주장이 그리고 그 주장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더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면 내 생각을, 내 신념을 수정할 수 있는 태도. 그렇죠? 이거를 개방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개방성이 빵점이죠. 다들 지들만 잘났다고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대로 지들이 옳다 그러고 보수는 보수대로 지들이 옳다 그러고 물론 개 중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치인들도 간혹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변절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출당 조치되던가 뭐 공천 못 받던가 이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개방성이라는 것은 성격 오인에서 얘기하는 개방성이랑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써져 있는 정의를 보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는 능력이다. 증거에 비추어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그게 더 합리적이야. 그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를 개방적이다라고 한다는 거고 네 번째는 학구열. 뭐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렇죠? 여기 보면 지식을 배우고 숙달하려는 동기와 능력, 이걸 학구열이라고 한다. 보통 저 같은 교수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강점이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 덕성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 지혜 내지는 통찰이라는 건데, 사물이나 현상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꿰뚫는 것, 뭔가 그 꿰뚫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지혜나 통찰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도리에 맞게 세상을 보는 방법을 갖추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거다.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덕성으로는 인간애가 있습니다. 인간애는 타인을 돌보고 친밀하게 지내는 능력 우리 뭐 성격 오인에서는 우호성이랑도 약간 비슷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런 대인관계적인 강점을 인간애라고 한다. 그래서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사랑은 타인, 상호 호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면 서로 뭔가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하고 좋은 그 관계를 맺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서로 간에 상호 호혜적이라는 것. 친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타인과 친해지는 것. 약간 그 성격 오요인의 우호성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인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렇죠?
친절성은 타인에게 호혜와 선을 베푸는 것, 타인을 돌보고 소중히 여기는 것, 약간 이타성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 친절성이고, 사회지능이라는 거는 정서지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신과 타인의 동기와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는 것. 동기가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욕구가 뭔지 안다는 거예요. 동기가 왜 생겨요? 인간에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왜 생겨?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기는 게 동기잖아요. 결국 사회지능이 뛰어나다는 거는 상대방의 욕구가 뭐라는 거를 잘 안다는 거고, 그 욕구를 적절하게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도 잘 알고 자신의 정서도 잘 알고, 욕구와 정서는 같이 가는 거라고 그때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아는 능력을 사회지능이라고 하고, 세 번째 덕성인 용기는 여기 지금 정의되어 있는 걸 보면 내외적으로 난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실행 능력, 그 다음에 정서적 강점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이 용기라는 덕성 아래에 있는 강점들이죠. 그래서 용감성, 인내, 진실성, 활력 이렇게 있고, 용감성이라는 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용기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 중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는 것도 용기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옳고 그른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좋지 않은 평판을 받더라도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무슨 욕을 먹더라도 이건 내가 옳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용기가 있다라고, 용감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체적 용기도 이에 포함된다. 겁 없이 호랑이한테 덤비고 이런 것도 용기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인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참는다 그러는데, 이 비하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번 시작한 것을 끝맺는 거, 끝을 보는 거를 인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뭔가가 완수되면, 그렇죠?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이걸 인내라고 그러고, 진실성은 진실을 말하고 자신을 진실한 방법으로 명백하게 두루 드러내는 능력을 진실성이라고 한다. 가식이나 거식이 없는 거,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 진실성. 그리고 활력, 그리고 뭐 활력 알고 있죠. 비타민 많이 먹으면 나오는 게 활력이 아니라 성격적 강점도 활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삶의 흥미진진함과 에너지를 부여하는 능력, 생기와 활력을 느끼는 거, 삶을 도정적으로 사는 거. 보통 우리 그 성격 오요인에서는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활력이 많다고 보는데, 외향성과 상당히 관련이 많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덕성으로는 정의. 우리가 많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정의라는 건데, 건강한 공동체의 삶의 기초가 되는 사회시민적 강점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세 가지 강점이 있네요. 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시민의식. 집단의 구성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시민의식이라고 한다. 사회규범 잘 지키고 해야 될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 그렇죠? 이런 걸 시민의식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약간 서구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 얘기인데, 이 시티즌십이라는 얘기가 보통 그 고대 로마서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누구한테 줬는가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 시민권을 누구한테 줬는가를 보면 아무한테나 다 준 게 아니라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해야 될 도리를 다한 사람에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죠. 그게 이제 시민권인데, 서구 사회는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 시민의식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생소한 거긴 한데, 낯설기는 한데, 정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가 시민의식이라는 거고, 공정성, 이것도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는 거죠. 공평하고 정의로운 의도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공정성이라고 한다. 그렇죠? 타인에 대해 개인적 감정으로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을 공정성이라고 하고, 그렇죠? 리더십이라는 거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고무시키며 집단 내 좋은 관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리더십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끌어가고 뭐 이렇게 지시하고 지지하고 뭐 토닥일 땐 토닥이고 뭐 이런 걸 리더십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비하에서 얘기하는 리더십은 그 구성원들끼리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리더십이라고 한다. 나중에 우리 뭐 학생들은 대부분 병원으로 가겠지만 병원에서도 그런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리더라는 사람들이 이 목표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다 오리엔티드 돼 있지 나머지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특히 조직 구성원들끼리 잘 지내고 이런 거에는 별로 잘 관여를 안 하더라고. 못 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는데 리더십이라는 거는 조직의 목표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잘 조화롭게 이 지내는 거를 도와주는 것도 리더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특성은 절제입니다. 절제. 무절제나 지나침으로부터 부화되는 강점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이 있고 용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서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자비롭게 용서해 주는 거. 겸손은 정숙하고 자신의 성취를 떠벌리지 않는 거. 그다음에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게 겸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겸손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고 신중성 같은 경우도 선택이나 결정을 신중하게 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거 나중에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거 이걸 이제 신중성이라고 하고 자기조절 같은 경우는 감정이나 욕구,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조절 능력, 자기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 뭔가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특성을 당연히 심리학에서도 연구를 했겠죠. 해보면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다른 말로는 다른 연구에선 그런 용어를 붙였는데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거를 하지 않고 그것을 나중에 하겠다고 지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성취가 높다. 공부해야 돼. 시험 공부해야 돼. 시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요? 놀러 가고 싶고 친구 만나서 맥주도 한잔 하고 싶고 이런 게 다 뭔가 내 욕구를 충족하고 즐거운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시험 보는 이후로 지연하면서 참는 거. 그게 만족 지연한다는 거야.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지금은 친구 만나고 싶어도 좀 참고 놀고 싶어도 좀 참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걸 참아내면 시험을 잘 볼 거고 그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충족시키게 되는 게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사회적인 성공을 얻더라. 뭐 여기서 얘기한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게 뭐 지위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성적, 공부 학업 성적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방송에서 많이 들어봤을 만한 게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거죠. 아가들한테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언제까지 참으면 아빠가 뭐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참고 있으면 하나 더 줄게. 그래서 참아내는 아이들이 나중에 그 미국의 SAT 그 대학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 같은 점수가 훨씬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조절이라는 것도 아주 절제에 있어서 중요한 강점이고 마지막으로 초월성과 관련된 이 초월성이라는 덕성 관련된 강점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신미한, 감사, 희망, 쾌활성, 영성 다섯 가지가 있고 초월성이라는 거는 나 이외에 뭔가 우주와 뭔가 연결된 것 같아. 밤하늘의 별을 보면 뭔가 느낌이 와. 이런 거 이제 영적 강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얘기하고 다섯 가지 강점이 있는데 신미한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거죠. 신미한. 근데 단순히 이쁘고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연, 예술, 수학, 과학 그다음에 일상의 경험에 이르는 탁월함, 숙련도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볼 수 있는 능력 또 그런 거를 경외하는 태도 이런 거를 신미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이쁘고 예쁜 거, 뭐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 거기에 감탄하고 이런 것도 신미한이지만 달인 같은 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뭐 박스 만들기만 몇십 년을 해가지고 막 눈을 감고도 막 잘해. 이런 걸 보면서도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경의하는 태도를 갖는 거. 이런 걸 이제 신미한이라고 하고. 감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사죠. 좋은 일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느낌을 표현하는 거. 희망, 최상의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낙관적 태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때 그 지난 시간에도 대책 없는 낙관성 얘기했지만
싶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희망이 아니죠. 노력하는 와중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거고 희망이다. 그렇죠? 다음 쾌활성, 웃고 장난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능력, 뭐 유머러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농담을 잘하는 능력, 이걸 계속 쾌활성이라고 그러고 영성,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종교와 관련된 영성. 근데 이게 꼭 종교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 그다음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삶의 의미에 부합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해낼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영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아는 6가지 덕성에 24가지 강점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도 다 이 6가지 덕성과 24가지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다만 다르겠죠. 사람이 다 성격이 다 다르듯 이것도 성격 특성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